식모 주제에 1억이 가당키나 해? 그 돈 당장 내놔. 큰 며느리 지우는 명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때 시할머니가 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안 놔? 노망난 노인네는 저리 꺼져. 시할머니가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 끝에 시어머니 영순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날 20년을 참고 살아온 동서 명자와 모든 걸 빼앗으려던 형님 지훈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온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명자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명자의 손이 시할머니의 이불깃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지만 명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새벽이었죠. 시할머니는 눈을 반쯤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명자는 그 옆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젖은 기저귀를 바꾸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할머니의 몸을 닦아드렸어요. 명자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새벽에 이 할머니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할머니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린 명자는 방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복도 끝 작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피로가 얼굴 전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명자는 짧게 숨을 한 번 내쉬고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부엌 형광등 아래 명자 혼자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도라지 한 봉지를 꺼내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도라지 껍질을 벗기는 손길은 익숙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어젯밤 찬물에 그릇을 씻다가 더 심해진 것이었죠. 갈라진 손등에는 사흘째 연고를 발라도 아물지 않는 틈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도라지를 내려놓고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마다 파고든 때가 연고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손이 되었는지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했어요. 시할머니 치매가 깊어진 건 꼭 5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집 밖을 나가는 일이 점점 줄었고 친구들 모임에 얼굴을 비추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절친한 친구 미순이 결혼식에도 끝내가지 못했어요. 미순이는 서운한 기색 하나 없이 괜찮아. 나중에 밥이나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그 나중이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가슴 한켠에 차올랐습니다. 도라지를 다듬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깜빡 졸음이 쏟아지며 명자의 고개가 앞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차 싶어 눈을 번쩍 떴지만 손에 든 도라지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주워 담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반죽을 입힌 고기전을 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뜨거운 기름 방울이 튀어 손등을 스치는 따끔한 감각. 명자는 뒤집개를 쥔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어디 있어? 명자는 불을 줄이고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할머니가 이불을 발로 차내며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눕혔습니다. 시할머니의 손이
명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흐릿하던 시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졌습니다. 아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명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5년치 외로움을 건드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차올랐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시할머니는 이내 시선이 다시 흐려지며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밥 줘. 밥. 명자는 부엌으로 돌아와 전을 뒤집었습니다. 전 하나가 조금 탔습니다. 명자는 탄 부분을 살며시 긁어내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명자는 전을 부치던 손을 잠깐 멈추고 앞치마에 닦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영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 제사 지내기 전까지는 갈게. 단 한 줄이었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고 문자 화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서운함이 가슴 안으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낸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님 지윤한테 몇 시쯤 오시는지 여쭤본 문자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읽음 표시조차 없었어요. 명자는 핸드폰을 뒤집어 조리대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마지막 나무를 묻히던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하루가 어느덧 저녁 무렵에 닿아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무거웠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짙고 달콤한 냄새가 복도를 타고 퍼지더니 그 뒤로 맏며느리 지윤이 들어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한쪽 팔에 걸고 잘 다린 코트에 굽 높은 구두 차림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귀고리가 부엌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제삿날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시어머니 영순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반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찍 오려 했는데 차가 너무 막혔네요. 정말 죄송해요. 영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윤의 표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구부러졌던 입꼬리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지윤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조리대 위에 늘어선 제사 음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전 접시, 나물 그릇, 탕국 냄비. 명자가 새벽부터 쉬지 않고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지윤은 젓가락 하나를 집어 도라지나무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동서가 다 했어? 미안해서 어떡해. 역시 우리 동서는 부엌기 체질이야.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입꼬리가 비틀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손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불쾌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우는 부엌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가방에서 최신 패션 잡지를 꺼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페이지를 넘기면서 명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접시를 꺼내라, 음식 좀 가져와 봐라, 간장 종지가 어디 있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명자를 이리저리 부렸습니다. 그때 방에서 시할머니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지윤의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손으로 지윤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지윤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어딜 만져?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명자가 재빠르게 달려가 시할머니의 팔을 붙들었어요. 형님, 할머님께 그러시면 안 되죠.
지훈의 눈이 명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너나 잘해. 식모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해? 분노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명자는 이를 악물고 시할머니를 꼭 붙안았습니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이 할 소리인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순이 거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의자에서 스르르 일어났습니다. 시할머니의 등 뒤로 돌아서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잡지는 어느새 가방 속으로 사라졌고 입가에는 따스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깨 많이 아프셨죠?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영순이 부엌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훈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자 곁으로 다가오더니 명자의 손을 번쩍 들어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영순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동서 손 좀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항상 동서한테 미안해요. 정말. 목소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걱정 어린 빛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잡힌 손을 빼지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지훈이 명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냥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손끝으로 명자의 손을 밀어내듯 툭 털어내더니 자신의 손을 코트 자락에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이. 명자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지만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가슴에 차가운 것이 쑥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모욕감이 발끝에서부터 얼굴까지 천천히 타고 올라왔습니다. 영순은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영순의 시선은 시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영순의 곁으로 다가가 싹싹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사 음식 정말 정성스럽죠? 우리 동서가 얼마나 애썼는지 느껴지네요. 명자는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어버린 탕국을 불에 올리고 나물 그릇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만지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리대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연고가 채 마르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조금 전 지훈이 그렇게 쥐었다가 코트 자락에 닦아낸 그 손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순을 향한 목소리는 달콤하고 살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고 시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았고 손이 터져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손이 누군가의 코트 자락에 닦아내야 할 더러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욕감이 가슴 한복판을 깊이 찔렀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기 전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친 자리였습니다. 남편 재석은 뒤늦게 들어와 밥숟가락을 내려놓은 참이었고 아주버님 철수는 상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영순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연신 웃음을 흘렸어요. 명자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빈 그릇을 치우고 숭늉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명자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순이 밥상 앞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들 거실로 나와라. 할 말이 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방 안 공기가 한순간 바뀌었습니다. 철수가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지훈의 웃음기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명자는 행주를 든 채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순이 소파 정중앙에 반듯하게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그 앞에 둘러앉는 동안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명자는 소파 끄트머리에 살며시 앉으며 행주를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재산을 미리 정리하려고 한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명자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난달 땅을 팔았어. 그 돈을 너희들한테 나눠주려고. 영순이 천천히 시선을 철수에게로 돌렸습니다. 장남인 철수 내 내외한테는 10억을 줄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더니 두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영순의 손을 덥석 잡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어머니,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목소리가 거실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눈가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한번 내리깔았습니다. 영순이 지훈의 손을 가만히 걷어내고 말을 이었습니다. 기뻐하기 전에 내 말 끝까지 듣거라. 지훈의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10억을 주는 건 딴 이유가 없어. 맏아들, 맏며느리로서 집안 기둥 노릇을 똑바로 하라는 뜻이야. 동서들 잘 보듬고 집안에 큰 소리 안 나게 화목하게 이끌라는 조건으로 주는 거야. 영순의 시선이 지훈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순이 이번에는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네는 1억을 줄 거야. 명자는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1억. 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10억이 부러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결혼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시할머니 기저귀를 갈고 손이 터져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던 그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고생했다. 내 덕분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가.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을 어머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서러움이 가슴 안으로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서운함이 가슴 안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시아주버님 철수가 소파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재서가 서운한 거 아니지? 1억이면 과분하지. 낮게 흘리는 소리였지만 명자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남편 재석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시선을 무릎 위에 고정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눈을 꼭 감았습니다. 영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하는 장남내는 현금이 필요하지만 막내내는 당장 큰 돈은 필요 없으니 서운해 말아라. 대신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막내내한테 주도록 할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훈의 눈이 명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날이 선 것 같은 눈이었어요. 명자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습니다. 제사 준비 마저 하거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지우는 영순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철수의 귀에 바짝 다가붙어 속삭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파고드는 시린 감각이 느껴졌지만
명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사 시작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철수와 재석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고 영수는 시할머니 방에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마지막 제기 그릇에 전을 차곡차곡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를 뒤에 두고 혼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고 순간 부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지훈은 조리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제기 그릇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집어 명자가 정성껏 올려놓은 음식들을 툭툭 헤집었습니다. 이게 뭐야? 20년이 다 돼가는데 제사 음식이 겨우 이 수준이야? 간도 제대로 못 봐? 너무 짜잖아. 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꼴에 기분 나빠? 니까짓게 기분 나쁘면 어쩔 건데? 그리고 지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툭, 툭. 뺨을 2번 쳤습니다.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볍고 무심한 손길이 더 참을 수 없었어요. 마치 팔이라도 쫓듯 명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귀 안쪽에서 웅웅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온몸이 돌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손을 툭툭 털며 입을 열었습니다. 식모 주제에 1억도 과해. 그 돈 우리한테 넘길 생각이나 해. 돈도 써본 사람이 써야지. 네 주제에 1억이 가당키나 하냐. 비웃음이 입꼬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제기 그릇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명자가 정성껏 쌓아 올린 전 그릇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하얀 도라지나물 그릇도 고사리 무침도 시간이 남아 따로 담아두었던 탕국 건더기도 전부였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그릇들이 쓰레기통 안으로 처박혔습니다. 명자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처박힌 하얀 도라지나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 올 한 올 다듬었던 것이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쉬지 않고 묻혀낸 것이었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딴 쓰레기를 드시겠니? 정갈하게 다시 준비해. 명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뺨의 통증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쿵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배신감도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집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지금 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러움이 눈물보다 더 빠르게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은 유유히 부엌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손으로 닦지도 않았어요.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명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쓰레기통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은 도라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아직 뺨 위에 남아 있었지만 명자는 다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참기름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명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도라지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지훈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모습이 퍽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영수는 그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고 철수는 잔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그 광경을 제사상 뒤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명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철수는 영순의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 재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시할머니는 제사 내내 옆방에서 칭얼대다 잠이 든 참이었어요. 명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기 그릇, 탕국 냄비, 나물 그릇, 수저와 젓가락들. 명자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파고드는 시린 감각이 느껴졌지만 명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몸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릇을 닦는 사이 거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업만 잘 풀리면 어머니 해외 크루즈 여행 꼭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잖아요. 달콤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들리지 않는 척 그릇을 닦았습니다. 허탈함이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시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워, 추워. 명자는 젖은 손을 행주에 닦고 시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할머니가 칭얼대고 있었어요. 명자는 말없이 이불을 여며드리고 등을 토닥이다가 시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릇이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부엌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코트를 팔에 걸치고 가방을 든 채였어요. 동서, 뒷정리 똑바로 해. 난 바빠서 먼저 가볼게.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구두 소리가 현관 쪽으로 멀어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명자는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냄비 바닥에 명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퀭한 눈, 지친 입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고립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외로웠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슬픔이라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밤은 슬픔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집안에서 명자는 혼자 마지막 행주를 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순이 명자를 불렀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자는 말이었어요. 명자는 이른 아침부터 걸레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거실 창문을 열어두고 시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명자는 영순의 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롱 위 먼지를 닦고 서랍장 아래를 쓸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가 침대 안쪽 깊숙이 밀려 들어가 있었어요. 명자는 상자를 끌어내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였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 상자 옆으로 낡은 공책 한 권이 함께 딸려 나왔습니다. 명자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어요. 무심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곡한 글씨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영순의 필체였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덮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먼저 글씨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처음 몇 장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시할머니 건강 이야기, 집안 살림 이야기. 명자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날짜 아래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큰 며느리가 왔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문틈으로 보니 큰 며느리가 어머니 팔을 비틀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자 더 세게 비틀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빨리 죽어. 밥만 축내지 말고.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올라왔습니다.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큰 며느리가 부엌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반찬을 꺼내 어머니 밥상에 올리려 했다. 내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아무렇지 않은 척 냉장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내 눈은 이미 보았다. 명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훈의 악행이 날짜별로 촘촘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시할머니가 혼자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무언가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이었습니다. 큰애는 짐승보다 못하다. 내가 눈을 감으면 어머니를 내다버릴 위인이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꾸밈도 없고 감정도 없는 차갑고 사실적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자는 그 문장을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명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 기저귀를 갈았다.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어머니가 칭얼대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다. 귀한 아이다. 명자는 그 문장 앞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아무도 모르게 해왔던 일들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고단함을 영순이 이렇게 한자 한자 기록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참으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막내 며느리 손등을 보았다. 갈라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또 밥을 지었다. 저 애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다. 늘 당연한 듯 받아먹고 살았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명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 집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명자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으로 펼친 페이지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큰애 내외에게 돈을 주는 것이 맞는가? 하지만 사람이란 욕심 앞에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명자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10억이 그냥 준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영순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화들짝 놀라 일기장을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에 들린 낡은 공책을 그리고 명자의 젖은 눈을. 영순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명자의 손에서 일기장을 가만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 읽었구나.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꾸짖음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켰다는 두려움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려던 게 아니었는데. 영수는 명자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기장을 손에 들고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영순의 눈이 일기장 표지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명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내 눈과 귀가 멀었다 생각했느냐?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느린 목소리였어요. 큰애 며느리가 어머니 팔을 비트는 걸 내가 봤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어머니 밥상에 올리려는 것도 봤어. 내가 없으면 짐승만도 못하게 구는 것도 다 봤다. 명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명자의 가슴을 흔든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모른 척했다. 영순의 목소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방안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돈 앞에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내 눈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10억은 그냥 준 돈이 아니야. 미끼였다. 욕심 앞에서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만든 덫이었어. 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읽었던 문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뒤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명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명자는 영순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집에 살았지만 영순은 언제나 조금 멀리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고 그렇다고 크게 나무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이었어요. 영순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명자의 손끝에서 가슴까지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명자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20년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던 날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밤들이, 갈라진 손등에 혼자 연고를 바르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수는 명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명자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등을 토닥이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명자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명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단하고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무언가가 맺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뜨겁게 저렸습니다. 영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미안하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그게 내 잘못이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자를 향해 눈을 돌렸을 때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함 뒤로 서늘한 무언가가 깔려 있었어요. 명자는 그 눈빛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강해져야 한다, 명자야. 명자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순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일기장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명자야, 10억은 큰애를 파멸시킬 미끼였다. 이제 진짜 이 집 주인이 누군지 가르쳐 주마. 그 말을 끝으로 영수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명자 혼자 남았습니다. 명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뺨 위로 창문 너머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결연함이 천천히 가슴 안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향해 단단히 서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영순이 외출한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자는 부엌에서 시할머니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쌀알이 천천히 퍼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어요. 남편 재석은 출근한 지 오래였습니다. 집안에는 명자와 시할머니 둘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영순이 벌써 돌아오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명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든 채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눈빛부터 달랐어요. 평소에 가식적인 미소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어 있었고 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냄비불을 줄이며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이 가방을 조리대 위에 탁 내려놓으며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은 1억. 지금 당장 내놔. 명자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 돈은 어머님이 제 노고로 주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없어요.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노고? 밥하고 기저귀 갈아준 게 노고야? 그게 식모 아니면 뭐야? 식모한테 1억을 줘? 웃기고 앉아있네. 명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어? 내놓으라고. 지훈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형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명자의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확 쏠리며 목이 꺾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명자는 비명을 삼키며 지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거 나요, 형님. 내가 감히 나한테 안 된다고 해? 우리 집 식모 주제에 분수를 알라고. 지훈이 머리채를 쥔 채 명자의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목이 조이는 느낌에 숨이 막혔습니다. 1억 안 내놓을 거야? 끝까지? 명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못 드립니다. 지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연달아 2번 세게 쳤습니다. 찰싹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 안을 울렸습니다. 귀 안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타올랐습니다. 명자는 그 충격에 몸이 휘청이며
조리대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우는 명자의 팔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부딪히며 쓰라린 통증이 왔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틈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발을 굴렀습니다. 안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자고.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할머니였습니다. 방에서 나온 시할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서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지만 바닥에 쓰러진 명자를 보는 순간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할머니가 비틀비틀 지훈 쪽으로 걸어오더니 지훈의 팔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나쁜 아줌마, 우리 착한 언니 때리지 마.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힘을 다해 지훈의 팔을 붙들고 있었어요. 지훈이 시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분노와 혐오가 뒤섞인 이성이 꺼진 것 같은 눈이었어요. 이 노인네가 진짜. 지훈이 시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손으로 시할머니의 어깨를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시할머니의 몸이 뒤로 휘청이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명자는 그 순간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타오르는 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할머니에게로 달려가 두 손으로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시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명자는 시할머니를 꼭 안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뜨겁고 거대한 분노였어요. 지우는 옷을 손으로 탁탁 털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시할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귀찮은 노인네. 빨리 죽지, 명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서늘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미안함도 당황함도 없이 그냥 툭 뱉는 말이었습니다. 그 무감각함이 차라리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자는 시할머니를 꼭 안은 채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고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잃어. 안 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훈이 부엌을 나서며 거실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영순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외출해서 막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순의 눈이 지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오래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영순과 눈이 마주친 순간 지훈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여기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시할머니가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장면을, 그리고 지훈이 서늘하게 내뱉던 그 말을, 영순이 얼마나 오래 지켜보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 안을 울렸습니다. 지윤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거실이 찰나에 고요해졌습니다. 내 집안에서 감히 내 어머니한테 손을 대? 영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듣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내려앉히는 목소리였어요. 명자는 시할머니를 안은 채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손을 댄 게 아니라 그게. 영순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 지윤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이 지윤의 얼굴 앞에서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증여계약 해제 통지서, 재산 가압류 신청서. 지윤이 굳은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다. 증여계약 해제 통지서, 그리고 가압류 신청서. 지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순이 명자 곁에 쪼그려 앉아있는 시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의 옷깃 안쪽을 손으로 더듬더니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안에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치던 소리, 시할머니를 밀치던 소리, 그리고 그 서늘한 마지막 말. 귀찮은 노인네, 빨리 죽지, 명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지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말이 잘못 녹음된 거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조용히 해. 지윤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영순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어머니 팔을 비틀던 날도,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어머니 밥상에 올리려던 날도, 오늘 어머니를 바닥에 밀쳐버린 것도 CCTV에 그리고 이 녹음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 학대 및 폭행 혐의로 이미 신고했다. 지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이쪽으로 오고 있을 거다. 그리고 10억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환수 절차를 밟고 있어. 조건부 증여였고 약속 위반 즉시 환수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내가 서명했다는 것 기억하겠지? 어머니, 그 돈은 이미 사업 자금으로 다 썼어요. 지금 당장 돌려드릴 수가 없다고요. 이러시면 저희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건 내 문제지 내가 알 바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지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요. 경찰이 지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윤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윤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명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통쾌함과 전율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 뒤로 긴 피로감이 밀물처럼 차올랐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시할머니를 부축하며 방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오는데 시할머니가 명자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명자는 그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영순이 소파에 천천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위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숨이 가빠진 얼굴로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애들 엄마를 경찰서에 쳐넣다니요. 영수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당장 고소 취하하세요. 지금 당장요. 명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10억은 절대 못 돌려드려요. 이미 다 쓴 돈이에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소송감이에요, 소송감. 영수는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말을 쏟아내는 동안 영수는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철수가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영순이 말했습니다. 할 말 다 했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철수의 말이 멈추었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서류들을 발로 한쪽으로 밀어내며 철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철수는 오늘 여기서 죽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억 아까운 줄은 알아도 사람 귀한 줄은 모르는 한심한 놈. 오늘부로 너랑은 의절이다. 다시는 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어머니. 10억은 법대로 한 푼도 빠짐없이 회수할 거야. 길바닥에 나앉을 준비나 해라. 철수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순의 눈빛 앞에서 그 무엇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서늘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난 사람의 눈이었어요. 철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저 무게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명자는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명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순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영순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순의 팔이 명자의 등을 감쌌습니다. 명자는 그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했던 날들이, 외로웠던 새벽들이, 갈라진 손등에 혼자 연고를 바르던 밤들이 그 품 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자의 등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공장 마당 가득 내려앉은 오전이었습니다. 넓은 작업장 안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 안에서 배추가 절여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양념이 버무려지는 냄새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갓 담근 김치 특유의 칼칼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명자가 작업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 대신 단정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위생 캡을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차분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명자는 작업하는 직원들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쪽 양념 비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늘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명자는 통 안의 배추를 손으로 살짝 들어 올려
절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공장은 영순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 비법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영순은 지난 2년 동안 그 비법을 명자에게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배추 고르는 법부터 소금 비율, 젓갈 종류, 양념 배합까지 명자는 그 모든 것을 몸으로 익혔어요. 손끝으로 느끼고 혀끝으로 확인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법은 명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공장 대표였습니다.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납품 계약서, 다음 달 생산 계획표, 신규 직원 채용 서류, 수백 명의 생계가 이 서류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잠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송금 사이사이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갈라진 틈은 이제 없었지만 그 손이 걸어온 길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 손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 손이 이제는 수백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손이 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에 대형마트 납품 담당자 미팅 있는 거 확인하셨죠? 네, 알고 있어요. 2시에 회의실에서 보자고 해주세요. 직원이 나가고 명자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도시 반대편의 작은 식당에서는 설거지통 앞에 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윤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눌어붙은 냄비를 수세미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굽 높은 구두를 신던 손이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 끝에 사기 혐의까지 더해지며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0억은 가압류로 고스란히 회수되었고 철수하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어요. 지우는 설거지를 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당 한켠에 쌓여있는 김치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스 옆면에 선명하게 인쇄된 로고와 함께 대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명자. 지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통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명자가 공장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순이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옷을 갈아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순 곁에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네, 어머니. 영순이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명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20년 넘는 세월이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영순이 먼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환하게. 명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부엌 안에 두 사람의 웃음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